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의 대화에는 과거가 자주 등장합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겪은 경험은 값지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현재의 삶을 가로막는 순간, 과거는 지혜가 아니라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유난히 옛날에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반복되면 처음에는 흥미롭게 듣던 이들도 이내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현재의 삶과는 단절되고 마치 교훈이나 훈계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따뜻해야 할 자리가 서서히 냉랭해지고 듣는 이는 마음을 닫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시대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이겨낸 세대, 경제 성장을 일군 세대, 각자의 서사는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순간에만 머물다 보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과는 마음의 거리가 생깁니다. 손주에게 늘 옛날 이야기를 꺼낸다면 아이는 현재의 대화를 나누기보다 도망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친구들과도 비슷합니다. 지금의 세상은 다 틀렸다는 말을 반복하면 상대방은 대화보다는 방어심을 먼저 키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의도치 않게 늙었다는 이미지를 스스로 강화시키고 맙니다. 반대로 과거를 지혜로 삼아 현재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나이를 초월한 매력을 지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경험을 단순히 회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금의 변화와 연결해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내 젊은 시절에도 힘든 일이 많았는데 요즘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도 비슷하네라는 식으로 말한다면 과거는 단절이 아니라 공감의 다리가 됩니다. 듣는 사람은 이분이 내 얘기를 이해하는구나 하고 느끼게 되죠. 과거의 지혜가 현재의 소통을 넓히는 순간입니다. 또한 현재에 머무른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의 문화나 기술을 무시하기보다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간다면 관계가 훨씬 깊어집니다. 손자가 사용하는 최신 기기를 물어보고 자녀가 즐기는 음악을 함께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세대 간의 벽은 낮아집니다. 과거의 기준에 머물지 않고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려는 태도가 결국 마음의 젊음을 지켜줍니다. 철학자들은 종종 사람은 시간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늙기도 하고 젊어지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만 시선을 고정하면 오늘의 즐거움을 놓치게 되고 미래를 준비할 힘마저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현재를 살아내려는 작은 노력이 삶의 활력을 되찾아 줍니다. 햇살 좋은 날 산책을 하며 꽃을 바라보는 여유,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는 용기, 오늘 하루를 웃음으로 채우려는 태도, 이 모든 것이 늙음 대신 젊음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과거는 우리 삶의 기초이자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꺼내드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한 무기로 삼으면 관계가 멀어지고 함께 나누는 지혜로 삼으면 관계가 깊어집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더 이상 현재와 미래를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온 길을 바탕으로 오늘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추억은 따뜻한 기억으로 남기되 발걸음은 지금과 내일을 향해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품격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에서 먼저 튀어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요즘 세상은 잘못됐다. 처음에는 단순한 하소연처럼 들리지만 그것이 반복될수록 듣는 사람의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상대는 공감해 주려 애쓰다가도 점점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은 눈에 보이지 않게 관계를 조금씩 갉아먹는 독과도 같습니다. 불평이 습관이 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늘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의 얼굴은 점점 굳어지고 말투는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면 나 자신도 우울해지고 주변도 어두워집니다. 반대로 긍정과 감사의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주름살조차 따뜻하게 보이고
목소리에도 힘이 실립니다. 결국 불평은 나를 늙게 만들고 감사는 나를 젊게 만드는 셈입니다. 생각해보면 불평은 현실을 바꾸려는 힘이 아니라 현실에 갇히게 만드는 족쇄입니다. 아무리 몸이 불편하고 세상이 불공평해 보여도 그것을 탓한다고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고마움을 발견하는 태도가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시큰거릴 때 이제는 걸을 수 없구나 하고 한탄하기보다 아직도 천천히 걸을 수 있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자식이 늦게 찾아왔을 때도 왜 이제 왔냐라는 꾸짖음 대신 바쁜데도 와줘서 고맙다라고 말한다면 그 순간 관계는 회복되고 더 따뜻해집니다. 불평은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그것은 거리감입니다. 자식이든 친구든 처음에는 위로하려고 곁에 다가옵니다.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말이 쏟아지면 상대는 다시 올 용기를 잃습니다. 또 같은 얘기를 듣겠구나라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스스로 외로움을 키우게 됩니다. 결국 불평은 나를 보호하는 무기가 아니라 나를 고립시키는 벽이 됩니다. 그렇다고 힘든 마음을 억지로 숨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불평만 늘어놓는 대신 그 속에 작은 빛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힘들다. 하지만 내 얼굴을 보니 기운이 난다. 이렇게 덧붙이는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원망이 아닌 감사로 대화를 맺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곁에 사람이 모이고 결국 더 풍요로운 노후를 누리게 됩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을 습관처럼 내뱉는 순간 남은 인생은 점점 더 메마릅니다. 반대로 감사의 시선으로 하루를 바라보면 평범한 날도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노년의 품격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있지 않고 어떤 말과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불평을 삼키고 대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나와 주변을 살리고 노후를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난 아직 괜찮아일 겁니다. 특별히 아픈 곳도 없고 큰 병원에 갈 일도 없으니 건강에 자신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말이 바로 가장 위험한 자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미세한 이상이 조금씩 쌓여 어느 순간 한꺼번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해서 내일도 건강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는 당장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프지 않은 시간을 길게 유지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몸이 편하다고 해서 방심하면 내일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 병원에 거의 가지 않았던 어떤 어르신은 스스로 건강 체질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쓰러지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단 한 번의 정기 검진만 받았어도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을 말이지요. 우리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피곤이 쉽게 몰려온다든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다든가, 혹은 식사 후에 잦은 속 불편함이 반복된다든가 하는 작은 징조들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런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라는 말로 스스로를 달래지만 사실은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태도가 작은 병을 키워 큰 병으로 만들게 됩니다. 건강을 지키는 지혜는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의학이 발전하면서 병은 일찍 발견할수록 가볍게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니 정기적인 검진을 생활화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질환일수록 미리 점검하지 않으면 늦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같은 생활습관병은 초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평생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은 움직임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이 들수록
몸을 쓰는 습관이 더 절실합니다. 매일 거창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벼운 걷기, 간단한 스트레칭, 숨 고르기 같은 작은 움직임이야말로 몸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줄어들고 줄어든 근육은 곧바로 생활의 불편으로 이어집니다. 평범한 계단 오르기조차 힘들어진다면 삶의 자유는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먹는 습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3끼의 선택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단 음식, 늦은 밤 식사, 잦은 과식은 순간의 만족을 줄 수는 있어도 몸속에는 부담으로 쌓입니다. 반대로 신선한 채소, 충분한 수분, 규칙적인 식사는 보약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돈을 들여 특별한 건강식품을 챙기기보다 평소 밥상에서 작은 균형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큰 효과를 냅니다. 결국 건강관리의 핵심은 미리와 꾸준히입니다. 병이 찾아온 뒤에는 후회가 남지만 미리 챙겨두면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노력으로는 몸이 변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가장 값진 자산이 됩니다. 정성을 들인 만큼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오늘 10분의 걷기가 내일의 활력이 되고 오늘의 검진이 내일의 안심을 보장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건강은 단순한 신체적 상태를 넘어 삶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한번 무너진 건강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 괜찮으니 앞으로도 괜찮겠지라는 착각을 버리고 지금 바로 관리하고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 그것이 노후를 지혜롭게 살아내는 첫걸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예민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돈에 관한 태도입니다. 돈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수단이지만 그 존재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인간관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이들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어떤 이들은 부족함을 과도하게 걱정하다가 삶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결국 돈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태도가 주위 사람들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임에 나갔는데 누군가 대화 주제마다 재산 이야기를 꺼낸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집값이 얼마 올랐다. 자식에게 무엇을 사줬다. 나는 노후 준비가 잘 됐다. 처음에는 부러움 반, 존경 반으로 듣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의 균형은 깨지고 분위기는 묘해집니다. 상대는 불편해지고 자신도 모르게 벽을 세우게 됩니다. 반대로 돈이 부족하다는 불안에만 사로잡혀 사소한 지출에도 불평을 늘어놓는다면 어떨까요? 그 역시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은 결국 자유를 앗아갑니다. 가진 사람은 잃을까 불안하고 없는 사람은 모으지 못해 초조합니다. 돈이 인생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버리면 행복의 문은 오히려 좁아집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선을 달리하면 답은 간단합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밥 한 끼를 함께 할 때 음식의 가격보다 함께 앉아있는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느낀다면 관계는 더욱 따뜻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뒤늦게 깨닫는 지혜가 있습니다. 젊어서는 돈을 쫓느라 사람을 놓쳤고 나이 들어서는 돈을 지키느라 또 사람을 잃었다는 회한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재산 목록이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이들입니다. 은행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나를 믿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든든한 자산이죠. 노후의 진짜 부자는 돈을 움켜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삶의 균형 속에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을 과시하지 않고 부족한 것을 한탄하지 않는 태도. 그 단순한 마음가짐 하나가 사람들을 내 곁에 오래 머물게 합니다. 돈은 쓸수록 줄지만 진심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그리고 나눔 속에서 쌓이는 신뢰는 어떤 금액으로도 살 수 없는 재산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돈 이야기를 줄이고 그 자리에 감사와 웃음을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선물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오래 기억되고 과시보다 배려가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건 내가 모은 돈이 아니라 내가 남긴 관계입니다. 품격 있는 노후란 돈을 지혜롭게 내려놓을 줄 알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는 자식의 삶에 더욱 마음이 쓰이게 됩니다. 세상은 험하고 삶은 녹록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먼저 경험했기에 내 자식만큼은 편안했으면 하는 바람이 커집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한마디 보태고 손길을 내밀고 심지어는 앞서서 대신 결정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랑이고 책임처럼 느껴지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때로 무거운 족쇄로 다가옵니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배우고 싶어 합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인생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늘 곁에서 간섭하며 길을 정해주면 아이는 시행착오를 경험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겉보기엔 편할 수 있지만 내면은 점점 약해지고 독립심이 꺾이게 됩니다. 결국 자식은 스스로를 믿는 힘을 잃고 부모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지켜보고 응원하며 필요할 때만 가볍게 손을 내미는 데 있습니다. 자식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큰 힘이 됩니다. 부모가 대신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순간은 잠깐 안심일 뿐 장기적으로는 자식의 자생력을 앗아갑니다. 간섭은 자식과의 거리를 가깝게 만드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을 멀어지게 합니다. 자식은 부모가 주는 도움을 감사히 여기면서도 동시에 부담을 느끼고 때로는 자유를 빼앗긴 듯한 답답함에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반대로 부모가 한 발 물러서서 내 선택을 존중한다는 태도를 보이면 자식은 의외로 더 자주 다가옵니다.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잔소리가 아니라 격려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삶의 후반기에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는 간섭이 아닌 신뢰입니다. 신뢰는 말보다 더 강한 울림을 전합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인생의 배움이 되고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합니다. 부모가 모든 걸 막아내려는 순간 자식은 실패할 기회를 빼앗기고 인생을 얕게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실패 후에도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주는 부모의 모습이 자식을 강하게 만듭니다. 결국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시켜주는 것입니다. 자식의 삶은 부모의 연장이 아니라 그들만의 여정입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얼매는 끈이 아니라 날아오를 수 있는 바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손을 더 강하게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손을 조금 놓아줄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부모의 태도이며 노년의 품격을 지키는 길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가장 지키기 쉬운 것이 바로 내 방식입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자신이 경험한 것이 옳다고 여기고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흘려듣는 습관이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 태도가 쌓이면 결국 주변과의 거리를 넓히고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경험은 분명 소중한 자산입니다. 젊은 세대가 아직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살아내며 얻은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지혜가 절대적인 답처럼 굳어버릴 때입니다. 상대는 더 이상 의견을 내지 않고 대화는 일방적인 충고로 흐르며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무겁게 느껴지게 됩니다. 결국 고집은 나를 지켜주는 무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가두는 벽이 되어버립니다. 지혜로운 노년을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을 줄 압니다. 내가 옳다라는 말을 앞세우기보다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말로 대화를 열어둡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놀랍게도 더 많은 존중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충고보다 공감을 주는 이와 오래 함께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고집은 큰 장벽이 됩니다. 자녀와 손주 세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갑니다. 부모 세대의 성공 방식이 오늘날 그대로 통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살아보니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태도로 접근하면 자녀는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반대로 의견을 물어보고 선택을 인정해주면 오히려 부모의 경험을 귀하게 여기며 조언을 청하게 됩니다. 또한 고집을 내려놓는 순간 배움의 문도 열립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두려움이 생기기 쉽지만 열린 자세를 가진 사람은 시대의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스마트폰을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어르신들을 보면 그들의 표정이 훨씬 젊고 생기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순간 세상은 더 넓어지고 관계도 더 따뜻해집니다. 결국 고집은 내 자존심을 잠시 지켜주지만 오래 두면 관계를 해치는 독이 됩니다. 반대로 유연한 태도는 순간 내 생각을 비워내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존경과 사랑을 불러옵니다. 인생 후반기에 필요한 건 내 방식만 옳다는 아집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식을 품을 수 있는 여유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답을 이미 다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이 많고 들을 이야기가 가득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 그것이 노년을 젊게 살게 하는 비밀입니다. 고집을 내려놓을 때 관계는 회복되고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감정 중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가족은 각자의 삶을 살러 떠나고 직장도 떠나게 되면 하루의 대부분을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공허하고 쓸쓸하게만 느껴지죠. 하지만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이 시간은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선물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은 젊을 때는 누리지 못했던 호사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면 마음은 점점 움츠러들고 세상을 향한 창은 좁아집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독서를 하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세계를 탐험할 수 있고 손에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면서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산책길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나무에 스미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도 작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혼자만의 시간은 나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의 가능성을 깨우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외로움을 봉사의 기회로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는데 이때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에 참여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이들의 공부를 도와주거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면 내 시간과 에너지가 누군가의 삶에 빛이 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 외로움은 사라지고 삶의 보람과 의미가 채워집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두려움으로만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혼자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거나 쓸쓸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생의 어느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시끌벅적하게 살기도 하고 또 다른 시기에는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삶의 일부이며 그 어느 하나도 결코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마음먹기에 따라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를 한숨과 푸념으로 채우면 그것은 고독이 되지만 같은 하루를 작은 배움과 감사로 채우면 그것은 성장으로 바뀝니다. 결국 외로움을 대하는 태도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대신
자기 개발과 취미, 봉사와 나눔으로 채워 나간다면 노후는 훨씬 더 충만하고 빛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 품은 진심이 점점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을 표현하는 일은 더 서툴러집니다. 괜히 쑥스럽다. 체면이 있지, 알아서 다 알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정작 필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말을 삼키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 깊은 애정과 감사가 상대에게 닿지 못하고 결국 시간이 흘러 아쉬움과 후회로 남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보며 가장 크게 아쉬워하는 순간은 돈이나 명예를 놓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지 못한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 밥을 차려주고 옷을 챙겨주어도 그 속에 담긴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단순한 습관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결국 오해가 쌓이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거리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체면은 때로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처럼 보이지만 실은 관계의 벽이 되기도 합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라는 생각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미안하다는 짧은 말 한마디가 자존심을 조금 건드릴 수는 있지만 그 대가로 얻는 것은 화해와 따뜻한 관계입니다. 고맙다는 표현은 단 몇 초면 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오랫동안 불을 켭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낯설고 어색해도 그 말이 가족의 하루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세 마디의 무게는 더 커집니다. 인생의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주저하다가 영영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잃으면 돌이킬 수 없듯 말하지 않은 진심도 시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꺼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표현은 단지 상대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감사의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고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따뜻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속에만 감정을 담아두면 점점 굳어지고 결국 얼굴과 태도에도 드러납니다. 말 한마디가 상대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체면을 지키려다 진심을 잃는 것보다 체면을 조금 내려놓고 관계를 지키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걸어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손주에게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부부 사이에 미안하다는 짧은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렇게 작은 용기를 내는 순간 관계는 깊어지고 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단순히 세월을 더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을 나누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체면은 세월이 지나면 의미가 사라지지만 진심은 시간이 흘러도 흔적을 남깁니다. 오늘의 표현이 내일의 후회를 막아주고 관계를 평생 지켜주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조금 있다가 하지 뭐, 내일 해도 괜찮겠지라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곤 합니다. 하지만 이 태도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미루는 순간 기회는 눈앞에서 사라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후회하는 말 중 하나가 바로 그때 해둘 거리입니다. 하고 싶었던 여행, 배우고 싶었던 악기,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몸이 허락할 때, 시간이 있을 때 했더라면 가능했을 일들이 결국 나중에라는 말에 막혀 흘려보내진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건강이 따라주지 않거나 상대가 세상을 떠나거나 환경이 바뀌면서 그 기회는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하루가 아닙니다. 오늘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통장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인출되는 구조인데 내일 쓰면 되지라며 밀어버리면 결국 남은 잔액은 줄어들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쓰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투자입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면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일, 걷기 운동을 10분 더 해보는 일, 혹은 배우고 싶던 책을 펼치는 일.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오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쌓이면 내일의 삶은 달라집니다. 반대로 사소한 일이라도 나중에로 미루면 그 공백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삶 자체가 텅 비어버린 듯 느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싶었던 친구를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용기조차 내지 못하고 연락을 끊게 됩니다. 다음에 만나자라는 말이 반복되면 결국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내일의 추억이 되고 그 추억이 모여 노후의 따뜻한 이야기가 되는데 그 시작을 나중에로 미루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과 오늘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표정부터 다릅니다. 하루를 알차게 보낸 사람은 작은 뿌듯함이 얼굴에 묻어나지만 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루는 사람은 늘 피곤하고 불안해 보입니다. 결국 습관의 차이가 삶의 태도를 만들고 태도의 차이가 노후의 품격을 갈라놓습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큰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미루지 않고 살아내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나중에라는 말 대신 지금 하자라는 말을 선택할 때 우리는 진짜 시간을 얻습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실천이 쌓여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아끼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어 더욱 빛나는 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건 어떨까요? 사람을 읽다였습니다.